이진우 총재에게 결혼은 단순한 사업이었다. 30살. S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다. 3년 전,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대기업 한민그룹의 딸인 민서연과 결혼했다. 그것은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서류 한 장으로 묶인 차갑고 형식적인 것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고, 서연은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무시했다. 진우에게 서연은 그저 집안에 얌전히 머무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총재님, 다음 주 이스트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부부 동반 참석이 필수라고 합니다. 비서 박민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진우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서류를 훑었다. 민서연에게 연락해서 참석하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것처럼. 서연은 그의 지시를 항상 따랐고 그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사업 파트너였고 충실한 계약 배우자였다. 만찬 당일, 진우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며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때 진우의 시선이 연회장 한 구석에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아내 민서연이었다. 그는 3년 동안 그녀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꼈다. 서연은 검은색 미니멀리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 없이도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옅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을 더욱 강조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홀로 떨어진 섬처럼 고독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이 공간의 소란함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같았다. 와, 저 여자 누구야? 드레스도 평범한데 분위기가 엄청나네. 몰라. S그룹 총재 이진우 부인 민서연이래. 아, 그 계약 결혼으로 유명한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구나. 주위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진우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3년 동안 서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그의 이름 뒤에 숨어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그의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주목받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의무였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끌림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동안 서연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한 노년의 건축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진우가 아는 무심하고 차가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기 넘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총재님, 오셨습니까? 노년의 건축가가 진우를 발견하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다시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해졌다. 3년 동안 그가 보아왔던 차갑고 무심한 얼굴이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총재님,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 최현수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공적이었고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태도에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다. 그렇군. 건축에 관심이 있었나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현재 작은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건축가였다니. 그녀가 그저 한민그룹의 딸로 화려한 명품 쇼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때 연회장 한 구석에서 갑자기 굉금이 울렸다. 전시되어 있던 거대한 조형물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조형물 아래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안 돼. 서연은 망설임 없이 소녀에게 달려갔다. 진우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위험을 회피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녀를 구하려 했다. 조형물이 쓰러지기 직전 서연은 소녀를 밀쳐내고 그녀의 몸은 조형물의 파편에 맞았다. 그녀의 검은 드레스에 붉은 피가 스며들었다. 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민서연, 그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진우는 그녀의 용감함과 희생정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걱정과 함께 그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관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행동에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이 아닌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3년의 차가운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해했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의 차갑고 무심했던 마음이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민서연은 병실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이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생각에 잠겼는지 미동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그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3년간 그는 그녀에게 이런 종류의 따뜻함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움직이자 진우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걱정과 함께 왠지 모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깼소? 몸은 좀 어떻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그렇게 심각한 상처는 아니에요.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진우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니 당신 몸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났는데 그는 그녀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말했다. 왜 그랬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구했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그의 눈빛은 3년간 그녀가 쌓아왔던 모든 벽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나는 당신을 오해했소. 당신이 그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은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총재님, 이 모든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감정은 불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나는 이제 당신과 계약 관계가 아닌 진짜 부부가 되고 싶소. 서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서연은 퇴원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회사는 M 아키텍츠라는 이름의 작은 건축회사였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진우의 존재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방해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날 오후 진우가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들을 대동하고 그녀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모든 직원들은 그의 등장에 얼어붙었고 서연은 당황했다. 총재님, 여긴 어쩐 일로... 민서연 씨, 당신의 회사와 S그룹이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려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설계 도면과 건축 잡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작은 공간에서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짓밟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는 S그룹의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총괄 책임자로 민서연 씨를 임명하겠습니다. 진우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술렁거렸다. S그룹의 신사옥 건설은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고 그런 프로젝트를 작은 회사의 대표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분노했다. 총재님 저를 비웃는 겁니까? 저는 총재님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장난감. 나는 당신을 장난감으로 생각한 적 없소. 나는 당신의 재능을 존경하고 있소.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S그룹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시오. 나는 당신을 지원할 거요. 서연은 그의 제안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사업 관계입니다. 총재님의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 주십시오. 물론이요. 사업 관계, 좋소. 이제부터 우리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S그룹의 부회장이자 진우의 친척인 이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진우야, 네가 왜 이런 작은 회사에 와 있니? 신사옥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회사가 맡기로 한 것이 아니었느냐?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 삼촌, 제가 총재입니다. 제가 결정할 겁니다. 이태준은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하하, 너희의 계약 관계는 이미 알고 있지만 감히 네가 사업에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려 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내 눈에 그렇게 예뻐 보였나. 이 여자를 이용해 너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냐.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이태준의 말에 분노했다. 삼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했어.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진우의 말에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태준은 진우의 반응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우의 약점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욕망과 질투로 번뜩였다. 그는 서연을 이용하여 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서연은 진우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위험한 적에게
노출된 존재가 되었다. 이태준 부회장은 진우의 사무실을 나선 후 곧바로 서연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서연이 진우의 단순한 계약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고 며칠 후 그의 비서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그에게로 왔다. 보고서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S그룹의 바이오 연구소 소장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이태준이 계획했던 S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될 뻔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서연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하하. 이럴 수가. 이토록 재미있는 우연이 있나? 이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민서연, 네가 내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이태준은 곧바로 서연에게 접촉했다. 그는 그녀를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다. 서연은 그의 호출이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랜만이군. 민서연, 아니. 이제는 S그룹의 신사옥을 책임질 유능한 건축가라고 해야 하나 이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급할 것 없다.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지. 네가 3년 전 나에게 굴복했던 일을 기억하나? 이태준의 눈빛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년 전 그녀는 이태준에게 협박을 당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S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태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 그 요구 중 하나는 이진우와의 계약 결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이태준이 시키는 대로 진우를 곁에서 감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진우를 지키려 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아버지와 진우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3년 전의 일은 이제 모두 끝난 일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나? 하하.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냐. 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소나귀에 있어. 네가 이진우와 가까워질수록 나는 너의 아버지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명심해라. 이진우가 너를 사랑할수록 너의 아버지는 더욱 위험해진다. 이태준의 협박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우와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다시 피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 그녀의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총재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겠습니다. 똑똑하군. 3년 전처럼 너는 이진우를 피해 다녀야 할 것이다. 하하하. 서연은 카페를 나와 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고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따뜻함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야만 했다. 총재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겠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진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다. 무슨 소리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저는 총재님의 아내로서. 총재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너무 큽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다. 진우는 그녀의 태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를 보시오.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소.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유능한 건축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왜 갑자기 변한 거요?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총재님,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총재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총재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오.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총재님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총재님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이 사라진 후 진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왜 갑자기 자신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태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박민준 실장에게 이태준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서연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그녀가 한민그룹의 딸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왜 3년 전 자신과의 계약 결혼을 받아들였는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S그룹의 연구소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태준의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도록 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는 그녀가 그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계약 배우자였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위험한 길을 걸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희생했다. 진우는 그녀를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고 싶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이진우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3년간의 무심함과 오해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그를 향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계약 결혼의 도구라고 생각하며 내버려 두었지만 그녀는 그를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가 사랑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서연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총재님, 여기는 왜? 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굳건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몸이 굳었지만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저항할 수 없었다. 서연아,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소.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왜 나를 떠나려 하는지, 왜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려 하는지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진우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했었소.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오해했지. 나는 당신이 단지 이기적으로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소.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재님, 이 모든 것은 이태준 부회장의 계략입니다.
그는 총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와 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재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요.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태준. 그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오. 진우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그녀를 아프게 한 모든 것에 대해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울 거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시오. 나를 믿어주시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그녀의 모든 불안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등 뒤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진우는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아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고 그녀의 회사에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그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꿈이요. 나는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소. 진우는 서연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설계 도면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오만함이 아닌 진심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그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진우는 이태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비서 박민준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이태준의 숨겨진 자금과 비밀스러운 거래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총재님, 이태준 부회장이 해외의 한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 같습니다. 이 계좌가 그의 비자금 통장입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나는 당신의 이런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되다니. 그의 칭찬에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자 기쁨을 느꼈다. 3년 동안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이태준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을 때 이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는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진우와 서연을 납치하여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그녀를 보호했다. 서연, 창문으로 도망가시오. 내가 시간을 벌겠소. 서연은 불안해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총재님, 저는 총재님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 거요.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거요. 약속하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냉철하고 강인한 총재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서연을 지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서연은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그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경찰을 불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이태준이 보낸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마지막 남은 남자를 제압하고 서연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몸에 몇 군데 멍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연만을 향하고 있었다. 괜찮소.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등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총재님은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나는 괜찮소. 당신 덕분이야. 진우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이태준과의 싸움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태준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으므로 그에게 방역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S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태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임원들은 진우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총재님, 이태준 부회장님과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요. 이것은 S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요. 이태준 부회장은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소. 그의 비리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총재님, 이태준 부회장님은 언론을 통해 총재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그와 사적으로 얽혀 있으며 그의 비난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진우의 부름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고 침착하게 회의실 중앙에 섰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총재님, 제가 이태준 부회장님의 비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이태준이 해외의 한 범죄 조직 두목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에게 비자금 통장을 건네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태준의 비열한 행각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것은 저희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이태준 부회장님은 저희가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총재님과 저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저를 보호하셨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태준 부회장님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우 뒤에 숨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증언하는 용감한 증인이었다. 진우는 서연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이태준 부회장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S그룹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태준 부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진우는 서연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진우와 서연을 차가운 계약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S그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S그룹의 전 부회장이었던 이태준 씨의 계략입니다. 그는 회사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진우의 폭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태준 부회장의 비열한 행각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이태준 부회장님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이용해 저를 위협했고 저는 총재님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총재님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은 기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차갑고 이기적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그녀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이태준은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진우와 서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진우와 서연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비하했고 그들의 진심을 조롱했다. S그룹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진우와 서연은 대중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태준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진우와 서연의 기자회견을 사적인 복수를 위한 쇼로 몰아갔고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했다. S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진우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 임원들은 이태준에게부터 진우를 흔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반발에 동시에 시달려야 했다. 총재님, 이대로 가다가는 S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박민준 실장이 초조하게 말했다. 이태준 부회장이 저희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 그것이지.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나는 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밤, 진우는 서연과 함께 S그룹의 위기관리팀을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침묵과 긴장감이 흘렀다. 진우는 이태준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태준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가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대중의 여론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태준의 비열한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우리 회사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진우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영감을 얻어 이태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총재님, 저는 이태준 부회장님이 저를 협박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이용해 총재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요. 당신의 용기는 이 세상 어떤 힘보다도 강하오. 그들은 이태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공식 SNS 계정에 이태준의 비리 증거와 함께 서연과의 관계에 대한 진심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아내이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녀를 잃었고 이제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냉혈한 총재로만 알았던 이진우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이태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고백을 감성팔이라고 비난하며 진우와 서연의 관계를 가식적인 쇼로 몰아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S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회사 내부의 동요는 더욱 커져갔다. 진우는 고군분투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바로 그때 서연이 진우에게 다가갔다. 총재님, 이태준 부회장님은 총재님을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총재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이태준 부회장님의 계략에 의해 S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될 뻔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태준 부회장님의 비열한 행각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서연은 그녀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딸의 용기에 감동하여 진우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방송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서연의 아버지는 3년 전 이태준에게 협박당했던 사실과 그로 인해 S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낱낱이 밝혔다. 그리고 서연은 3년간의 고통과 희생을 고백하며 그녀가 왜 진우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저를 찾아주셨고 저를 용서하고 저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총재님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고 여론은 빠르게 진우의 편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은 이제 진우와 서연을 단순한 연인이 아닌 불의에 맞서는 용감한 인물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위선과 탐욕은 만천에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것은 마지막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이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걸어나갔다. 이태준은 진우와 서연의 반격에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진우의 폭로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의 아버지까지 직접 증언에 나서자 더 이상 여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위선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의 신복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은 바로 진우의 비서 박민준이었다. 진우는 박민준을 오랫동안 신뢰해왔고 그의 충성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태준의 스파이였다. 그는 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이태준에게 보고했고 이태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박민준은 진우가 자신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진우의 모든 계획을 미리 이태준에게 알려주었다. 이태준은 박민준에게 마지막 작전을 지시했다. 박민준, 네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라. 진우가 가진 모든 증거와 그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 이제는 진우와 내가 직접 대결할 시간이다. 마지막까지 내 편에 서서 진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박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이태준의 비열함에 환멸을 느꼈지만 이미 이태준의 손에 자신의 약점을 잡혀 있었다. 그는 이태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이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이태준이 S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추적했다. 진우는 이 모든 정보를 박민준에게 맡겼다. 그는 박민준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알지 못했다. 그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긴 박민준이 사실은 이태준의 스파이라는 것을. 박민준은 진우의 지시를 받는 척하며 진우가 확보한 모든 증거와 그의 계획을 이태준에게 보고했다. 이태준은 진우가 자신을 법정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태준을 법정으로 끌어들일 마지막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총재님, 이태준 부회장님은 분명히 법정에서 증거들을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맞소. 우리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이용해야 하오. 그는 오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요. 진우가 동의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민준이 진우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진우에게 다가왔다. 총재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박민준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박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총재님, 저는 이태준 부회장님의 스파이였습니다. 저는 총재님의 모든 계획을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이태준 부회장님의 비리에 연루되어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재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니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서연 또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박민준이 이태준의 스파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래서 삼촌이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군.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군.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알겠소. 삼촌의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총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이태준 부회장님의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총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재님께 마지막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태준 부회장님도 모르는 그가 해외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박민준이 건넨 자료는 이태준의 모든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이태준이 해외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그의 비자금이 어떻게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증거는 이태준도 모르는 것이었다. 박민준은 이태준의 비서였을 때 그가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진우는 박민준이 건넨 자료를 보고 분노를 삼켰다. 그는 박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박민준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박민준에게 말했다. 가시오. 내가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소. 당신의 아들 또한 이태준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충성심은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오. 좋은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박민준은 진우의 말에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떠났다. 진우는 이태준이 자신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태준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이태준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할 때 박민준이 건넨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이태준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했다. 진우야, 네가 가진 모든 증거는 이미 나에게 있다. 네가 나를 법정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가진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지.
하하하.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너는 결국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진우는 이태준의 조롱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삼촌,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진우와 서연은 이태준이 준비한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태준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태준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이태준은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심 때문에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들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이태준의 비리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당당하게 법정으로 들어섰다. 진우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우의 변호사는 이태준이 S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의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하지만 이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들은 이진우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그는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S그룹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을 법정으로 끌어들여 승리를 거두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모든 방역 계획을 세워두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삼촌,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그는 이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태준 부회장이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모르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에 있는 스크린의 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이태준이 해외의 한 은행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과 함께 이태준이 자신의 신복들에게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태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박민준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조작이라고 이태준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진우의 변호사가 한 명의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바로 박민준이었다. 박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이태준 부회장님의 스파이였습니다. 저는 총재님의 모든 계획을 이태준 부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의 진심과 서연 씨의 용기에 감동하여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은 이태준 부회장님께서 해외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그의 비자금이 어떻게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박민준이 제시한 자료들은 이태준의 모든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태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진우와 서연을 향해 이를 갈았다. 이진우, 민서연, 너희는 나를 이겼지만 나는 너희를 평생 저주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행복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태준은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다. 진우는 이태준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서연을 향해 환호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이겼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당신은 이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서연은 진우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를 완전히 물리쳤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드러난 용감하고 아름다운 진실이었다. 이태주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S그룹의 모든 권력을 잃고 감옥으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진우와 서연을 향한 증오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진우와 서연은 그를 용서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재판이 끝난 후 S그룹의 총재로서 흔들렸던 입지를 완전히 되찾았다. 그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잔당들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진우는 S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모든 권력과 부를 내려놓고 오직 기업의 미래와 사회적 책임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심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S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 또한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가 디자인한 프로젝트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진우 총재의 여자가 아닌 뛰어난 실력과 윤리적인 신념을 가진 한 명의 독립적인 건축가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회사는 S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규모를 확장하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바로 서로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함께 힘든 싸움을 이겨냈지만 3년의 공백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진우는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배려하고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존중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뜨겁지만 부드러운 그녀를 감싸 안는 포용이었다. 진우는 서연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꿈에 부풀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그녀의 회사에 자주 찾아가서 그녀와 점심을 함께 먹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그녀와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도면을 검토하고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진우는 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존경했고 그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어느 날, 진우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3년 전 그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곳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며 해변을 거닐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 안았고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몰랐소. 당신이 사라진 후 나는 이곳을 영원히 잊으려 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아픈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뀐다는 것을.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3년 전 잃어버렸던 목걸이였다. 서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당신이 사라진 날. 나는 이 목걸이를 발견했소. 나는 이것이 당신을 다시 만날 운명의 증표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밤 이것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했소. 진우는 그녀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서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진우는 서연을 위해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깊고 솔직했다.
그들은 3년 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총재님이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 총재님을 힘들게 했어요.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서연. 당신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소. 당신은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요. 당신의 희생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소. 나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 배웠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소. 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민서연, 지난 3년간 나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었소.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소. 나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맡겨주시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칠 거요. 나와 결혼해 주겠소.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혈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남자였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총재님. 저는 총재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총재님은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진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굳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3년의 오해와 고통을 씻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키스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서연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 진우의 부모님은 서연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서연의 부모님 또한 진우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S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총재 이진우와 건축가 민서연의 사랑을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진우는 차가운 총재가 아닌 사랑을 아는 총재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도망친 여자가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운 여자로 기억되게 되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서약.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처럼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화려한 연회장 대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미술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이었다. 결혼 후 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중독된 차가운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녀의 피곤을 풀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에 행복을 느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다. 서연 또한 진우의 따뜻한 사랑에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여보,
서연은 진우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총재님이 왜 저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때는 총재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총재님은 저를 소유하려 했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총재님은 저를 사랑해서 저의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를 소유하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요.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맞소.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소. 당신은 나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소.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총재님의 아내입니다. 저는 총재님의 옆에 평생을 함께할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기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진우는 차갑고 오만한 가면을 벗고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서연 또한 약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 용감한 여전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 되었다. 몇 년 후 진우와 서연은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의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진우는 딸을 안고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없었다. 그저 따뜻한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향한 뜨겁고 부드러운 사랑이 되었다. 그는 냉혈한 총재가 아닌 한 가정의 따뜻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